윤서는 28배 나이의 쪽방촌에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겨우 마친 그녀에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30만 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공평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찬 그는 다른 손님들과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남자는 윤서에게 말을 걸었고 그날 이후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석 달 후 남자는 자신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며 아내와 사별한 지 1년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서에게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윤서는 단 이틀만 고민한 후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윤서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명품 옷과 가방, 보석들이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강민호 회장의 회사는 직원 20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재산은 100억 정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윤서가 꿈꾸던 재벌가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에서 진짜 재벌가 부인들을 볼 때마다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타는 외제차, 몸에 두른 수억짜리 보석, 수행원처럼 따라다니는 비서들. 윤서는 그 자리에 자신이 서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1년째 되던 어느 날 윤서는 남편의 서재에서 우연히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한 여자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여자는 청순하면서도 기품 있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나의 영원한 사랑, 서연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앨범을 남편 몰래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첫사랑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강민호 회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대학 동기였고 3년을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부모가 당시 가난했던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서연은 재벌 2세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강민호는 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았고 서연을 잊기 위해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윤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서연의 얼굴을 갖게 된다면,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힘으로 더 큰 부와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서연의 얼굴로 바꾸기로. 다음 날부터 윤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서연의 현재 모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인맥을 동원한 끝에 서연이 현재 재벌가의 부인으로 살고 있으며 각종 자선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윤서는 서연이 참석하는 행사에 몰래 찾아가 멀리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50대가 된 서연은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기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서연의 사진들을 수십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윤서가 가져온 사진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5억 원이라는 거금을 제시했습니다. 남편 몰래 빼돌린 돈과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었습니다. 의사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서는 남편에게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며 석 달간 지방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성형외과 입원실에 머물며 6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얼굴 윤곽, 눈, 코, 입술, 심지어 피부 톤까지 서연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3개월이 걸렸습니다. 거울을 본 윤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서연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서연 그 자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연 강민호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서연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윤서는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무심코 한 말들에서 이상형을 알게 되었고 남편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강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강민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윤서를 서연이라고 부르며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윤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윤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의 2번째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중소기업 회장의 아내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큰 부와 권력을 원했습니다. 윤서는 남편의 인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회장에게는 대학 동기들이 여럿 있었고 그중 몇몇은 대기업 임원이나 중견기업 대표였습니다. 윤서는 남편을 설득해 그들과의 모임에 자신도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한 윤서를 본 동기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특히 태양그룹의 부회장 박재훈은 윤서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재훈은 예순한 살의 재벌 2세였습니다. 아내는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슬아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강민호의 대학 동기였고 실은 서연과 결혼했던 그 재벌 2세가 바로 박재훈이었습니다. 서연은 1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박재훈은 윤서를 보는 순간 죽은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서는 박재훈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민호가 아니라 박재훈의 곁으로 가는 것. 태양그룹은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윤서가 진정으로 원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윤서는 조금씩 박재훈에게 접근했습니다. 남편 몰래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우연을 가장해 만남을 만들었습니다. 박재훈은 망설였지만 결국 윤서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죽은 아내의 얼굴을 한 여자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사람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윤서는 박재훈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박재훈은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윤서는 강민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서연의 얼굴을 한 아내가 자신을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냉정했습니다.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30억을 요구했고 강민호는 그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서는 박재훈과 재혼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태양그룹 부회장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재벌가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억짜리 강남 저택, 운전기사가 딸린 외제차, 수십억짜리 보석들. 윤서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재훈에게는 자식이 없었기에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박재훈을 설득해 자신이 태양그룹의 경영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회 참관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훈은 윤서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서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이제 태양그룹의 실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재훈은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윤서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의로 계열사 주식들을 조금씩 받아냈습니다. 박재훈이 죽으면 자신이 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은 서연의 동생 서윤이며 윤서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서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연에게 동생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다음 날 호텔 라운지에서 서윤을 만났습니다. 서윤은 50대 초반의 여자였고 언니 서연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윤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냉소를 지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놀랍다고 성형외과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윤서는 부인했지만 서윤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윤서가 성형수술을 받았던 병원의 진료 기록과 수술 전후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불법으로 유출한 자료였습니다. 서윤은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재벌가 부인이 성형수술로 죽은 여자의 얼굴을 복제했다는 스캔들이 터지면 윤서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100억 원. 그 돈을 주면 모든 증거를 넘기고 영원히 입을 다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일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며 자리를 떴습니다. 윤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100억 원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서윤이 계속 자신을 협박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협박이 성공하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질 것입니다. 윤서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윤서는 어두운 결심을 했습니다. 서윤을 제거하기로. 그녀는 뒷세계 사람들을 수소문했고 청부업자를 구했습니다. 5억 원을 주고 서윤을 없애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와 시간을 청부업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서는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서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윤서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부업자가 실은 경착정보원이었고 윤서와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서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뉴스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태양그룹 부회장 부인의 성형 스캔들과 살인교사 사건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재훈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윤서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민호 회장과 결혼했고 더 큰 부를 위해 성형수술로 죽은 여자의 얼굴을 복제해 박재훈에게 접근했으며 결국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살인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윤서의 변호인은 그녀가 가난과 차별 속에서 자라며 받은 정신적 상처를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아픔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윤서는 거울을 볼 때마다 서연의 얼굴과 마주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만든 그 얼굴이 이제는 저주가 되어 평생 자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얼굴 그대로, 자신의 삶 그대로 만족하며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박재훈은 윤서와 즉시 이혼했고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6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재산은 친족들에게 상속되었고 윤서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 강민호는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업도 정리하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여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유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윤서를 고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언니 서연의 얼굴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불을 탐한 윤서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까지 도구로 삼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추악한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형수술의 윤리적 문제, 재벌가로의 신분 상승을 꿈꾸는 극단적인 욕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범죄들. 많은 사람들이 윤서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타인의 얼굴을 빌려 새로운 삶을 살려 했던 한 여자의 파국을 통해 우리는 욕망의 끝이 어디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이 되려 했던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간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